얼마 전 유엔 교육문화기구 연설에서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탄자니아 출신의 나디아 의사였습니다. 나디아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마을의 문맹률은 90%에 달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 의술은 글로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져갔고 우리는 시장에서도 계약서 하나 읽지 못해 늘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5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만든 한글,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문자가 아프리카의 한 마을을 어떻게 바꾼 걸까요? 대한민국의 자랑 한글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디아입니다. 탄자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가 저를 키웠죠.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통 의술사였습니다. 어떤 약초가 어디에 좋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든 걸 알고 계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곁에서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걸 입으로 전하셨어요. 저는 외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려워졌죠. 제가 듣고 배운 것들이 언젠가 머릿속에서 사라질까 봐요. 노트에 적고 싶었지만 글자를 모르면 소용이 없었죠.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나는 배워야 한다. 글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마을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배울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돈을 벌어야 하고 배우려면 그곳으로 가야 했어요. 그렇게 마을을 떠났습니다. 처음 도착한 도시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높은 건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낯선 소리들.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부터가 어려웠어요. 글을 읽을 줄 모르면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힘들었죠. 저는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벽돌을 나르고 무거운 짐을 옮기면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몸은 지쳐갔고 희망은 점점 사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 소개해줄게. 저는 흔들렸어요. 더 나은 일, 더 많은 돈. 저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계약서를 건넸을 때 저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인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했고 일자리는 사라졌어요. 사기를 당한 겁니다. 빈털터리가 된 저는 다시 거리로 내몰렸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글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제가 떠나온 마을은 힘들었지만 적어도 따뜻했어요. 그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 동생, 마리가 병에 걸렸다는 거였습니다. 마리가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숨소리는 희미했습니다. 할머니는 밤낮으로 약초를 다려 마리에게 먹였지만 차도가 없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전통 의술로도 고칠 수 없어. 가슴이 조여왔어요. 저는 무력했습니다. 글을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지금 제 눈앞에서 동생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몰려왔죠.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스쳐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리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열은 계속 올랐고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졌죠. 할머니는 약초를 다려 마리에게 먹였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력하게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손을 잡아도 등을 쓰다듬어도 마리는 아픈 얼굴로 겨우 웃어 보일 뿐이었죠.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그때 마을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 의료진을 보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짐을 옮기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곳에는 종종 외국인들이 찾아왔지만 대부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료소를 차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살피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약을 나눠주었죠. 사람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둘 다가갔습니다. 저도 그들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마리를 살릴 방법이 있을까? 저는 마리를 안고 진료소로 갔습니다. 한 한국인 의사가 마리를 진찰했어요. 이마에 손을 얹고 맥을 짚고 몇 가지 질문을 했죠.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마리는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료소를 차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살피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약을 나눠주었죠. 사람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둘 다가갔습니다. 저도 그들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마리를 살릴 방법이 있을까? 저는 마리를 안고 진료소로 갔습니다. 한 한국인 의사가 마리를 진찰했어요. 이마에 손을 얹고 맥을 짚고 몇 가지 질문을 했죠.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마리는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처방전을 써주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읽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도 다른 어른들도 그저 종이를 바라볼 뿐이었죠. 의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약을 설명하려 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처방전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죠. 그때 의료진 중 한 사람이 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이 마을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도 500년 전엔 문맹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글이 만들어지면서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됐죠.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글이라니. 그걸 배운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면 당신들의 말을 쉽게 기록할 수 있어요. 처방전도 전통 의술도 중요한 지식도 사라지지 않겠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글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은 수도 없이 했어요. 하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그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한글을 배우면 마리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아니, 마리뿐만이 아니었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지금까지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을 다녀갔어요.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한글을 배운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 삶이 바뀔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마리를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료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그 순간 제 인생을 바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눈앞에 펼쳐진 글자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익숙한 그림도 아니었고 익숙한 기호도 아니었죠. 작은 점과 선, 둥근 원들이 마치 암호처럼 보였어요.
이걸로 우리말을 적을 수 있다니 정말 가능할까?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마리를 살리려면 어떻게든 이해해야 했죠. 한국 의료진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 마을에서 쓰이는 말들을 한글로 적어보기로 했죠. 처음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글자를 배운 적 없는 제가 연필을 쥐고 무언가를 적는다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한 글자씩 따라쓰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정말 좋은 의도로 우리를 돕는 걸까? 아니면 우리 전통을 없애려는 걸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른들은 서로 수군거렸죠. 우리를 바꾸려는 속셈 아니야? 저 역시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늘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면 마을의 지혜를 더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할머니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전통을 지키는 방법이야. 글자를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가진 걸 더 오래 지킬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을의 지혜가 조상들의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도록 남기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고요.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한글의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며 하나씩 따라 쓰도록 했어요. 먼저 간단한 모양부터 익혔죠. 이응은 입을 동그랗게 만드는 소리, 시옷은 치아가 맞닿는 소리. 듣고 보니 신기했습니다. 모든 글자가 소리를 표현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저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손이 굳어서 글자가 삐뚤빼뚤했고 같은 글자를 여러 번 틀렸어요. 익숙한 모양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계속 헷갈렸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밤이 되면 할머니와 함께 연습했습니다. 작은 불빛 아래에서 연필을 잡고 다시 써 내려갔어요. 한 글자, 한 글자씩.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마을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글로 적기 시작했어요. 약초의 이름, 치료 방법, 병의 증상. 하나씩 기록하며 배운 글자가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천천히 써 내려갔지만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 글자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겠다고요. 한글을 배우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제 한글은 단순한 외국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지식을 지킬 수 있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굳어 글자를 따라 쓰는 것도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단어 정도는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글자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도한 건 약초 기록이었습니다. 마을의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글로 남겨야 했어요. 할머니가 알고 있는 약초의 이름과 효능, 사용법을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이전까지는 입으로만 전해지던 것들이 이제 글자로 남게 되었죠. 처음으로 한글로 적은 약초 이름을 보았을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가진 지식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어요. 한국 의료진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통 의술과 현대 의학을 접목해서 보다 정확한 처방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증상에 따라 할머니가 기억하는 방식대로 약을 처방했지만 이제는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제야 약을 제대로 기록할 수 있어. 속으로 외쳤죠.
그러던 중 마리를 위한 정확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리가 앓고 있던 병은 특정한 종류의 감염이었고 약초와 함께 현대의학의 치료법을 병행하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동안 막연히 약을 쓰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확실한 치료 방법이 생긴 거였죠. 며칠 후 마리는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내리고 숨소리가 차분해졌어요. 손가락을 가만히 쥐어보니 힘없이 축 늘어졌던 손이 조금씩 힘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살 수 있어. 마리가 나을 수 있어. 이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한글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왔어요. 글을 몰라 늘 손해를 보던 시장 상인들, 약을 받아도 사용법을 몰랐던 부모들, 그리고 저처럼 지식을 기록할 방법이 없어 무력했던 사람들. 모두 한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배우고 싶어.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을의 일부 어르신들은 한글이 우리의 전통을 해칠 거라고 걱정했어요. 우리말은 말로 전해져야 해. 글자로 남기면 변질될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글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소중한 지혜를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요. 할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디야, 내가 오라. 우리는 이걸 지켜야 해.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단순한 외국의 문자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았지만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마을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약초 처방을 정리하는 일도 점점 체계적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화는 늘 환영받는 것만은 아니었죠. 예상치 못한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마을의 일부 원로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말로 지혜를 전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글자로 기록한다고? 이건 우리의 전통을 훼손하는 일이야. 그들은 한글을 배우는 것이 마을의 문화를 바꾸고 오랜 가르침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걱정했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말로 배웠고 할머니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생각하면 마냥 전통만을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글을 몰라서 너무 많은 걸 잃고 있었어요. 계약서도 읽지 못하고 처방전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죠. 마리의 병이 심각해졌을 때도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약이 효과가 있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문화를 지키려는 겁니다. 말로만 전하던 지혜를 글로 남긴다면 다음 세대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약초와 치료법이 사라지지 않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로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과 글은 다르다. 글자는 차가운 기록일 뿐이고 우리의 가르침은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저는 답답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때 한국 의료진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한글로 기록된 약초 목록을 가져와 마을 사람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 속에는 마을에서 사용했던 약초들의 이름과 그 효과, 사용법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가르쳐준 내용들도 한 글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였어요. 한 의료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걸 강요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가르침을 더 오래 보존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 이 기록이 없었다면 후손들은 조상들의 지혜를 제대로 배울 수 없겠죠. 이건 단순한 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산입니다. 순간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원로 중 한 명이 한참 동안 한글로 적힌 종이를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도 저 글자로 쓸 수 있을까? 그 한마디가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연필을 건넸습니다. 원로는 천천히 손을 들어 글씨를 따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삐뚤빼뚤했고 몇 번이고 틀렸지만 결국 자신의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마을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한 번도 글자를 배워본 적 없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내는 모습.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날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하던 사람들도 점차 궁금해하며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글은 단순한 외국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미래를 바꿀 열쇠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을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몇 명만 조심스럽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저녁이면 촛불을 켜고 글자를 익히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였죠. 하지만 변화는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마을 전체의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곳은 시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격을 알지 못해 사기를 당하는 일이 많았어요. 특히 외지에서 온 상인들은 글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값을 요구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게마다 가격표가 붙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어요. 이걸 읽을 수 있을까? 망설이던 상인들도 하나둘 직접 손으로 가격을 적어 붙였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사러 가면 가격이 정확하게 보였어요. 누구도 속지 않았죠. 장사를 하던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불필요한 실랑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훨씬 정돈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약초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일이 가능해졌어요. 예전에는 할머니와 어른들이 기억에 의존해 치료법을 전수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희미해지고 중요한 정보가 사라지기도 했죠. 저는 한글을 이용해 할머니가 알고 있는 약초의 효능과 조제 방법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이걸 전부 기록할 수 있을까? 하지만 천천히 써 내려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할머니의 지혜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점점 이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글자로 남길 수 있어. 흥분된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어요. 의료진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전통 의술과 현대 의학을 결합한 처방전을 만들었어요. 어떤 약초가 어떤 병에 효과적인지, 조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기록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읽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사용법으로 피해를 보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각자 해결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배우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죠. 자연스럽게 마을 안에 작은 학습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당당하게 서류를 받아들고 시장에서 가격을 확인하며 처방전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 변화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도 글자를 아는 시대가 된 거야.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을 전하고 삶을 바꾸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글을 몰라서 무력하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글을 통해 더 많은 것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마을의 변화는 이제 막 가속화되고 있었으니까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었죠. 예전엔 마을 사람 대부분이 문맹이었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글을 읽고 가격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약초 처방전을 직접 보고 이해하는 부모들이 생겨났어요. 마을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며 더 쉽게 글을 익힐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스와힐리어나 영어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한글이 학습 속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죠. 마을의 문맹률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탄자니아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로 정부 관계자들이 찾아왔어요. 교육부 관리들과 연구진들이 직접 와서 우리 마을의 변화 과정을 확인했죠. 그들은 우리 마을의 문맹률이 60%나 감소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죠? 관계자들은 기록된 자료들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글을 배우게 되었나요? 마을 어르신들은 환한 얼굴로 말했어요. 이 글자가 우리말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었어요. 덕분에 우리의 지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이 교육 방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연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방법을 더 많은 지역에 적용한다면 탄자니아 전체의 문맹률을 낮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리들은 우리 마을을 혁신적인 문해력 교육 모델로 선정했고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온 교수진과 연구자들도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직접 한글을 배운 마을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우리가 기록한 자료들을 분석했어요. 이 방식은 단순한 문자 교육을 넘어섭니다. 전통 지식과 현대 교육이 결합된 놀라운 사례예요. 한 교수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또 한 가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마을 최초로 공식 허가를 받은 전통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문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할머니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었고 마을을 돕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정부가 제 이름을 인정하고 제가 하는 일을 공식적인 직업으로 받아들였어요. 한글 덕분이었습니다. 기록이 남았고 제가 배운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제 우리 마을은 작은 변화를 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한글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우리도 해볼 수 있을까? 여러 나라에서 연구진들이 방문했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마리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더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혜를 보존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이 그 변화를 직접 증명하고 있었어요. 한글을 배운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지만 이젠 마을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한글을 통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마을을 찾아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죠. 과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우리처럼 한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반응은 뜨거웠어요.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한글을 배운 마을 주민들이 직접 교사가 되어 글자를 가르쳤어요. 한 사람씩 배워가며
마치 물결처럼 새로운 변화가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고 어른들은 마침내 약봉지에 쓰인 설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움의 시작이었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변화를 세계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UN 교육문화기구 관계자들이 직접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과 글을 익힌 어른들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그들은 감탄하며 한글이 어떻게 실생활에 활용되는지 지켜봤어요. 이제는 아이들도 자신의 꿈을 직접 글로 적을 수 있었어요.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머릿속에만 간직했을 꿈들이 이제는 종이에 적혀 남겨졌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한 글자 적으며 점점 더 큰 미래를 그려나갔어요. 그리고 어느덧 한글이 우리 마을에 들어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열기로 했어요. 손수 만든 현수막이 마을 입구에 걸렸습니다. 한글과 함께한 3년,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쓴 글을 들고 나왔어요. 약초를 연구하는 어르신들은 한글로 정리된 전통 의술 문서를 보여주었고 상인들은 가격표를 적은 시장 기록을 자랑스레 내밀었어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 큰 소리로 자신의 꿈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우리가 한글을 배웠기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디야, 내가 해냈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 혼자 해낸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온 의료진, 한글을 가르쳐준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이뤄낸 기적이었죠. 행사의 마지막 순간,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외쳤습니다. 한글,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거라고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지금 그 글자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한자나 다른 문자가 한글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글이 만들어낸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글의 우수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자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